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116페이지 표준어 규정 2항 좀 하다 말았죠?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자, 문교부 교시, 고시, 뭐 몇 호인지 뭐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날짜는 해는 좀 외워두세요. 해는 외워두시는 게 아니라 해는 그냥 알아두세요. 뭐 해를 이제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1986년, 그러니까 그 한글마취법 표준어 규정이 1989년이거든요. 외래어 표기법은 86년이고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입니다. 딱 2000년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 외래어 표기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는 좀 가장 덜 알려진 그런 이제 규정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뭐 버스를 버스라고 써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발음과 괴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규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점점 외래어가 한국에 좀 각종 외래어가 좀 많아지고 이게 더욱더 이제 국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외래어의 중요성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성이 더욱더 좀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 외래어 표기법까지 이제 뒤에까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우리 그 간단하게는 한번 배웠죠. 우리 2주차 때 배웠던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약간 그게 좀 기본이고, 그래서 그게에 따라서 점점 다른 거로 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많이 참고하시고 외래어 표기법 앞으로 사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거 브릿지거든요. 브릿지인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걸로 치자면 자, 일단은 이게 그 뒤에 지나 쉬 뒤에 있으면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시로 쓰기로 했고 지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아니라 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번, 2번 탈락이네요. 쥐라고 쓴 거 1번, 2번 탈락이고요. 자, 그러면 3번, 4번 보았을 때 우리 마사지가 맞나요? 마사지가 맞나요? 발음 막 마사지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은 합니다만 쓰는 거 마사지라고 써야 되죠. 마사지라고 외래어 표기법에는 사이시옷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사지라고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잘못 쓰듯이 이 브릿지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지라고 사이시옷을 좀 넣어버렸네요. 그런데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법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지라고 쓴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사이시옷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써주면 안 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3번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제1절 자음 보시면 표준어 규정 3항 거센소리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사소리와 거센소리가 있을 때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3항 다른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예를 보시면 끄나 풀이 있고 끄나 불이 있는데 끄나 풀을 끄나 불 예사소리가 아니라 풀을 그렇게 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나팔꽃, 나발꽃 이것도 나팔꽃만 맞게 했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 나팔꽃은 나팔을 닮았기 때문에 나팔꽃이잖아요. 그런데 나팔과 나발 이건 둘 다 맞아요. 나발은 우리 태평소 같은 그런 고유의 그런 악기를 나발이라고 하고요. 나팔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 악기 이렇게 그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끝이 벌어져 있는 그런 그 부는 악기 그런 거를 관악기죠. 그런 악기를 이제 나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나팔이든 나발이든 그 둘 다 표준어로서 맞는데 꽃을 얘기할 때는 나발꽃이 아니라 나팔꽃만 그렇게 맡겨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팔꽃이 나발보다는 나팔을 더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하여간 나팔꽃만 맡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역 있죠? 역. 요게 그냥 기억 받침보다도 동역, 들역, 새벽역, 동틀역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방향을 얘기하는 역할 때는 키읔 받침을 쓰는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즉 거센 소리 받침을 맡겨야 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죠. 그 부엌 이렇게 키읔 받침을 쓴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쾡이 이거 살쾡이 같은 경우에도 요게 그 동물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새끼들은 다 고양이 이제 살쾡이 귀여우니까 이렇게 새끼로 이제 키웠다가 얘네들은 이제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을 막
고양이인 줄 알고 갖다 키웠더니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쾡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살쾡이 예, 얘는 이제 저기 그 살쾡이를 맞게 하고요. 삭괭이라고 쓴 요거는 예, 틀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표준어 규정으로 또 배우겠지만 요거를 줄인 삭은 또 맞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거센소리 외려 그 거센소리 표준어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살쾡이 요거는 맞게 하고요. 그렇지만 요거 대비되는 삭괭이 요거는 틀리게 했습니다.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았는데 요거를 또 줄여 쓴 삭은 요걸 또 맞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 살쾡이와 삭이 맞고 삭괭이는 틀리다는 것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쾡이 요게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칸 있죠? 요 칸은 칸이 있고 간이 있는데 예, 그 거센소리 표준어를 그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요거 그 칸을 맞게 했습니다. 칸을 맞게 하였고 그다음에 간이라고 쓴 것 요거는 이제 예, 틀린데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칸막이를 간막이라고 한다든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 빈간에 들어갈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틀리지만 그렇지만 간이 좀 옛날 말로서 그렇게 좀 남아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들 그거 몇 개에 한해서는 또 맞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초가 삼간 같은 경우에 아니면 윗간 같은 경우에 그 윗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칸에 바른 말을 쓰시오. 예, 위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는 식의 그 위칸은 위칸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윗간은 그 위칸의 뜻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아궁이 있죠. 옛날에 그 온돌방 그 아궁이 위에 이렇게 그 좀 아궁에서 멀어진 그 저 벽 부분 그 부분을 위칸이라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윗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윗간은 어떤 특수한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칸에 바른 말을 들어갈 말을 쓰시올 때는 위칸이라고 그럴 때는 위칸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윗간은 요거는 저기 온돌방 예, 그 아궁이 있는 그 위에 부분 예, 그래서 온돌방에나 쓰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간 화장실 뒷간 할 때도 그 뒷간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초가 삼간 윗간 대하천간 뒷간 뭐 이런 식의 좀 옛날 말을 가리킬 때 그때만 이렇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간이라고 써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다 칸이라고 써준다. 현대에 관련된 건 다 칸이라고 써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털어먹다. 이거 떨어먹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재물을 털어먹는 거. 재물을 그냥 뭐 저기 하여간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나쁜 짓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 있죠. 예, 이런 거를 이제 털어먹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과자를 뭐 털어먹든지 과자를 떨어먹든지 이거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털어가지고 먹는 것, 그거는 둘 다 맞는데, 털어먹다, 요 재물을 없애다라는 뜻에서만 털어먹다로 써야지, 재물을 없애다는 뜻에서 떨어먹다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그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삭괭이의 발음, 삭괭이는 어느 현실과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 살쾡이라고 그렇게 89년도에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살쾡이로 그렇게 현실화하였고요. 살쾡이만 맞게 하였고, 그 다음에 제 26항에는 한글마취법 26항, 표준어 규정 26항 뒤에 부분 보시면 살쾡이, 삭과 같이 복수 표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살쾡이, 삭은 맞고요. 삭괭이는 틀리다라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썩 쓰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삭피는 그 살쾡이의 가죽, 이거는 삭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뭐 삭피는 요즘 뭐 보기가 살쾡이도 지금 보기 힘든데 살쾡이 가죽은 더 보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거의 옛날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삭도 표준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살쾡이를 요즘 뭐 거의 하여간 뭐 지방에서는 좀 거기서는 저 숲에서는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원에 전시를 해놓을 만큼 예, 그렇게 동물원에 예, 있을 만큼 예, 그렇게 좀 보기 어려운 예,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은 초가, 삼간, 대하, 천간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예,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가, 삼간, 대하, 천간, 윗간, 뒷간 이럴 때 이런 관습적인 표현에서만 간을 사용하지 나머지는 다 칸을 써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윗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굴뚝에 가깝다로 또 풀이되어 있어서 위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윗칸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죠? 예, 칸이라는 게 뒤에 거센소리죠.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오 못 쓰니까 예, 그러니까 윗칸이 안 되고 위칸 띄어서 위 띄고 칸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안 쓰기 때문이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살쾡이, 삭괭이, 삭이 있는데 1, 2, 3번 중에 뭐가 맞나요? 1번과 3번이 맞죠? 살쾡이와 삭, 요 1번, 3번이 맞겠습니다. 삭괭이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위칸과 위간과 위칸이 있는데, 예, 요거 저거 뭐가 맞나요? 예, 위 띄고 칸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윗간이라고 글을 쓰는 예, 그런 저기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된다. 아궁이 위에 있는 그 부분, 벽의 부분, 그 부분을 윗간이라고 부르는 것 맞고요. 그 뒤에 X 지금 그 저 예외 그 문제 풀고 있습니다. 초가 3간이 맞고 뒷간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는 또 간을 쓰지만 빈 칸이나 위칸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다 칸이라고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사항 보시겠습니다. 예사소리 표준어 보시면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가을 가리가 있고 가을 카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예사소리와 거센 소리가 있을 때 표준어 규정 3항이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았다면 표준어 규정 4항은 예사소리를 거센 소리가 비표준어고 그 자기 예사소리가 표준어가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가을 가리와 가을 카리가 있을 때 예사소리인 가을 가리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거시기와 거시키가 있을 때 거시기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분침과 푼침이 있을 때 분침을 그렇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참고로 분과 푼 같은 경우에 그 우리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면서 같이 뭘 했냐면 한자음 통일도 했어요. 그때. 한자음 통일. 그래가지고 한자음이 대부분 이제 그 뭐 쓰는 게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요거였습니다. 분이냐 푼이냐. 요게 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예, 결국에는 이제 분으로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지만 분과 푼이 거의 동시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으로 해야 되느냐 푼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때에 하여간 1933년에 한자음 통일을 하면서 분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렇지만 푼도 그 만만치 않게 좀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한에 의해서만 그 푼으로 또 쓰기로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참고 보시면 푼돈, 푼수, 할, 푼리, 몇 할, 몇 푼, 몇 리. 그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하여간 요게 타율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그때 푼자 들어가는 것. 예, 이럴 때는 예, 뭐 저기 푼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분으로 통일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그 저기 몇 가지 예, 부분에서만 그렇게 좀 흔적을 남기는데 그럴 때는 또 푼을 예, 맡겨야 했습니다. 푼돈, 푼수, 몇 할, 몇 푼, 몇 리 푼 할 때, 예, 뭐 돈 한 푼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푼 할 때, 그럴 때만 예, 그 푼을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자,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분침과 푼침이 있을 때 예, 분침이 맞고요. 예, 그렇지만 예, 참고 보시면 푼돈 할 때는 분돈이 아니라 푼돈을 그렇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푼이라고 써야 할 때는 또 푼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때 또 분이라고 써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5항 보시겠습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표준어를 보시면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 자, 예를 보시면 강낭콩, 강남콩, 고삿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참고로 지금 표준어 규정 1항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만 표준어 규정 1항서부터 여기 16항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만 요 17항서부터는 거의 뭐 규칙이 없이 예, 무엇을 좀 외워야 되는 식으로 예,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하고는 조금 표준어 규정이 달라요. 예,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좀 그 많이 이렇게 좀 그 외우는 게 예, 그 규정에 따라서 보면 좀 외우는 게 쉬워지고 좀 이러는 것이 있지만 이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는 좀 주법이 달라요. 그 한글 맞춤법과 배우는 주법이 달라가지고 요거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외워야 되는 예, 그런 식의 좀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주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 예, 그리고 좀 제가 외워야 되는 거는 몇 번씩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께 좀 외우는데 팁을 알려드린다든지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약간 좀 표준어 규정은 좀 다르다라는 것 미리 인식하시고 그렇게 계속 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원에서 이제 멀어진 형태, 그걸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강낭콩, 강남콩이 있을 때, 강남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남에서 온 거거든요. 이 강남은 뭐 서초, 송파, 저기 강남을, 서울 3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강남은 이제 양쯔강 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양쯔강 이남에서 들어온 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남콩이라고 그 전에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다 어원을 잊어버리고, 다 강남콩, 강남콩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서 강낭콩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강냉이에요. 강냉이도 사실 강남이에서 온 거거든요. 강남이는 이제 물론 이제 강냉이, 그거는 이제 옥수수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옥수수가 결국 어디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양쯔강 이남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건 또 중국도 아니고 거기 그 원산지는 아르헨티나 쪽이라고 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이 옥수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를 이제 강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이몸 역행동화와 그 다음에 그 어원을 잊어버리면서 그 남이 냉이 돼가지고 그래서 강냉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꼭 강남이라고 또 부르면 안 돼요. 그거를 강남콩도 마찬가지고 다 바뀐 형태로 부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는 어원 이미 기억을 못하니까 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그렇게 쓴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로 쓴다. 그걸 맡게 하였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고삿. 이것도 티읕 받침이 있는데 이거 시옷 받침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초가집 만들 때나 그런 쓰는 말이니까 거의 뭐 한국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뭐 특수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속촌에나 쓰는 말이겠네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집은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이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한국 집은 다 그랬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옛날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럴 때 한참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서부터 왔다 갔다 이제 거릴 때 부산까지 왔다 갔다 거릴 때 그때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런 집들이 다 초가집이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목당 다 함석 지붕이나 아니면 양철 지붕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군사 시절이었으니까 군사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다 온 그 전국이 그런 그 명령에 따라서 몽땅 다 초가 지붕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그 슬레이트 지붕이나 아니면 그걸 양철 지붕으로 그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초가집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 역사적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가집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고삿이란 말도 지금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삿이란 이 말은 이제 없어졌고요. 거의 뭐 없어진 말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줄 요거는 고삿 시옷 받침으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글세, 사궐세 이렇게 할 때 사글세를 이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삭월세 요게 이제 한자어죠. 삭월세. 그런데 요 한자어 어원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글세 이렇게 부르니까 사글세를 그렇게 표준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력성당, 위력성당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울력성당은 무슨 천주교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력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네요. 저 한자로서 그 때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이란 뜻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울력성당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울력성당을 표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거 원래 한자어에서 그렇게 바뀐 형태인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하여간 어쨌든 때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이 그게 울력성당인데 그거를 맡게 하였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지붕을 열 때 쓰는 새끼, 이거는 고삿, 요 시옷 받침으로 쓰기로 했고요. 좁은 골목이나 길에서는 고삿, 티읕 받침을 씁니다. 그래서 다 함께 고삿으로 써오던 것을 분화시켜서 앞에 것을 고삿, 새끼 줄은 고삿, 시옷 받침으로 쓰고요. 아직 이렇게 좁은 골목이나 길 같은 경우에 가리킬 때는 고삿, 티읕 받침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니네요. 자,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이게 표준어 규정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고삿이나 이런 용어는 제가 설명은 드립니다만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그걸 위주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공부하실 때 이게 쓰는 말인지 안 쓰는 말인지 약간 좀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어휘 실력을 믿어가지고 이거 쓰는 말인데 자기만 몰라가지고 이거 안 쓰는 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어휘력 너무 믿지 마시고 하지만 좀 그래도 약간 좀 우리 교양인의 수준에 봤을 때 좀 요즘 들어선 안 쓰는 말이다 라는 말은 그냥 과감히 그 좀 별로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쓰는 말 위주로 그렇게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이제 이 답안 보시면 하여간 이거는 저기 표준어 규정 5항 같은 경우에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그랬죠. 근데 답안을 읽어보세요.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번엔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5항은 사실은 이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내용입니다만 답안에 보면 또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거는 표준어 규정 5항은 어원에서 가까운 것과 먼 것 둘 다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예를 보시면 갈비가 있고 가리가 있는데 우리 갈비대 있죠? 요거를 갈비라고 그렇게 그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그 다음에 갈모가 있는데 요거는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골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기 그릇 만들 때 이 빙빙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그 오마이 러브 막 노래만 하면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뒤에 남자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저기 이제 그거 조예하시는 그 지금 미술과 도예하시는 그분들은 아마 요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간 그런 저기 사기 그릇을 만드는 물레 밑꼬리에 해당하는 간모, 그거는 이제 간모가 어원에 맞고요. 간모를 맞게 했습니다. 갈모라고 그렇게 잘못 쓰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또 갈모는 또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덮어 쓰는 그런 우비, 그런 경우에는 또 갈모가 또 맞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간모나 갈모나 간모는 하여간 저기 그거 만들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말이고 갈모는 우비를 가리킨다. 그 도자기 만들 때 갈모라고 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굴젓이 있고 구젓이 있는데 이거는 굴로 만든 젓갈이죠. 그런데 이제 구젓이라고 발음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저기 어원에 가까운 굴젓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말곁이 있는데 이거는 참견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말곁 그 앞에 티읕 받침을 그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물수랑과 물수랄이 있는데 이 물수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이 먹방 이런 게 요리 국방이죠. 국방 요리를 만드는 요게 이제 한참 인기를 끌면서 다시 좀 부활이 됐어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물수란 혹시 그 국방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계란 있죠. 삶은 계란을 만들듯이 계란을 뜨거운 물에 터트리는 거예요. 끓는 물에 터트려 가지고 돌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그 삶은 계란 모양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물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수란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물수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밀들이다, 밑들이다.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밀들이다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저으기 할 때, 저으기, 한 50개는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적이라고 그렇게 써야만 맞겠습니다. 저으기 틀립니다. 휴지와 수지, 우리 코 푸는 그 휴지 있죠? 그거는 이제 휴지라고 써야 맞지, 수지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어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했다. 저어기는 좀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서 어원을 분명히 살려서 그렇게 적이로, 저어기가 아니라 적이로 어원을 살려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적이는 꽤 적지 않게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원과 적다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게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기가 아니라 적이가 맞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표준어 규정 5항의 내용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게 그게 기본이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강낭콩 있을 때 강낭콩,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자, 그다음에 사글세와 사궐세가 있을 때 사글세를 그렇게 표준어로 삼았지만 아래 답안 보시면 또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하여간 둘
둘 다 포함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표준어 규정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든 어원에서 가까운 형태든 둘 다 표준어로 삼는 하여간 둘 다를 다 포함한 개념이 표준어 규정 5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 당황하였다 라는 식으로 이건 적다, 적지 않게란 뜻. 그러니까 적다와의 그게 관련이 있으니까 어원을 그렇게 살려가지고 그렇게 적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자기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자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이를 붙이느냐 히를 붙이느냐 부사. 그런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자키만 히를 그렇게 붙이기로 하였죠. 그래서 이거는 오죽이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적이와 자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예외사항으로서 그렇게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것들이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적어 놨습니다. 적이라고 써줘야 되고 자키 오죽이나 이럴 때 자키라고 자이가 아니라 히를 붙이는 그 세 가지 규정 중에 하나였죠. 예외 요것만 자키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키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6항 보시면 의미 통합 표준어로 보도록 할게요.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요. 자, 예를 보시면 이게 돌 이렇게 있을 때 리을만 맞겠죠? 리을 시옷. 돌슬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돌 리을 시옷으로 쓴 것은 틀리게 했습니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돌만 맞고요. 그 다음에 둘째와 두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다 받침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둘째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가 맞고요. 넷째가 맞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빌다가 있는데, 요거 빌리다,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다 빌리다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고, 빌다라는 것은 용서를 이렇게 피는 것, 싹싹 피는 것, 요럴 때만 빌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빌어먹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싹싹 빌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빌어먹다. 빌려 먹는 게 아니라 빌어 먹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차용을 하건 아니면 임대를 하건 이런 것 다 이제 임차를 하건 임대를 하건 이런 것들을 다 빌리다로 그렇게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다만 보시면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사로 쓸 때 두째로 한다. 그래서 둘째만 좀 독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 자리일 때는 둘째라고 쓰지만 10자리가 넘어가면 10단위가 넘어가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더 넘어갈 때는 다 두째라고 써준다. 그래서 12째, 22째, 32째, 42째, 52째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한 자리일 때만 둘째로 쓰고 나머지는 다 두째로 쓴다. 그렇지만 셋째, 넷째는 13째, 14째 이런 식으로 23째, 24째 이런 식으로 받침 다 붙이는 거예요. 둘째만 예외적으로 10단위 이상일 때 두째라고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봄에 내가 차용을 한 거네요. 임차를 한 거네요. 그럴 때 하여간 빌어가 아니라 빌려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다, 빌려라고 쓴다는 것. 앞에 배우셨죠? 그게 여기 지금 표준어 규정 6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빌리다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두째이다. 그는 둘째라고 쓰는 게 한 자리니까 이건 둘째라고 쓰는 게 맞죠. 다만 12째, 22째, 32째, 10단위 이상일 땐 둘째로 써준다에 따라서 다 뒤에 게 맞습니다. 12째, 22째, 32째 그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표준어 규정 7항서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